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하루 424만원 팔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압도적인 매출 1위는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2023년 기준 스타벅스 연매출은 2조 9,295억 원으로 2위인 투썸플레이스의 4,801억 원의 거의 6배가 넘는 매출로 2위와는 넘사벽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사실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 없습니다. 본사에서 운영하는 메인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듯이 모든 매장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직영점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현재 스타벅스의 매출액은 스타벅스가 현재 가맹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거래가 아닌 다트 전자기업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기준 전체 스타벅스 총 매출액은 약 2조 9,295억 원입니다. 스타벅스의 매출을 2023년 전체 매장 수인 1893개로 나누면 한 매장당 1년 평균 연매출은 약 15억 4,754만원입니다. 이걸 하루 1매출로 나누면 약 424만원이 나오네요. 역시 스타벅스라 일매출 클래스가 다르긴 하네요. 스타벅스는 최근 배민에 입점하면서 배달을 시작하긴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배달 매출이 없으니 모두 홀매출로 파는 경우로 가정하고 수익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스타벅스는 평균 일매출인 하루 424만원을 한 달 내내 팔 경우에 한 점포에서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을 계산해 봐야겠죠? 그럼 424만원 곱하기 30.4이라면 총 매출은 1억 2,889만원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매출이 전부 이익이 아니죠. 마진율을 곱해줘야 이익이 나오는데요. 스타벅스의 재료비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타벅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타벅스의 단기에 사용된 원재료 비용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 부분을 찾아보면 전기말 재고자산이 단기의 기초 재고자산이므로 1132억 원 더하기 단기 상품 및 원부재료 매입액이 약 9,060억 원 빼기 기말 재고자산 942억 원을 빼주면 사용된 재료비가 약 9,248억 원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2023년 총 매출액 약 2조 9,295억 원에 9,248억 원을 재료비로 잡으면 원가 비율은 약 31.56%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커피 브랜드들이 보통 35%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볼 때 재료비는 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마진율을 계산하면 약 68.5% 정도네요. 그럼 총 매출에서 마진율을 곱하면 약 8,828만 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월세를 빼야 되는데요. 스타벅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입지를 선정할 때 가장 상권이 좋은 위치에 매장을 오픈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또한 스타벅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카페형 매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넓고 쾌적한 공간을 설계하여 평수도 대체로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도 상상 이상으로 비싼 곳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타벅스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처럼 고정 보증금의 월세를 지급하는 형식이고, 또 하나는 스타벅스 매장 매출의 일정 부분을 월세로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산정하는데요. 보통 스타벅스 정유령 매장의 경우 지점마다 다르지만 매출의 10에서 15%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유령의 매출의 15%를 월세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총 매출 1억 2,889만원에서 15%를 곱하면 약 1,933만원입니다. 그럼 8,828만원 빼기 1,933만원 하면 6,895만원 남았습니다. 월세로만 거의 2천만원 가까운 금액이 빠지게 되네요. 이래서 모든 건물주들이 자기들 건물에 스타벅스 입점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임대료도 많이 받고 건물의 가치도 상승하게 되고 주변 상권까지 좋아지게 되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는 셈이죠. 그럼 이제 카페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비용인 인건비를 차감해야 되는데요. 스타벅스의 경우 아르바이트 개념이 없고 전부 정직원 개념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휴일 근무와 연장수당, 4대 보험, 퇴직금 적립 등 일반 알바에 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큰데요. 그렇다고 스타벅스가 시급이 엄청 높거나 한 편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일반 직원인 바리스타의 경우 1,800원의 시급을 받고 있고, 그것도 수습 3개월 기간은 1,300원입니다. 실제로 하는 업무의 강도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혜택 같은 경우는 근무일에 음료 2잔 무료 제공, 배달 원두 지급, 스벅 모든 매장 푸드 30% 할인, MD 제품 15% 할인, 식대 지원, 휴일 근무 수당 1.5배 등 여러 가지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스타벅스의 인건비는 재무제표 주석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종업원 관련 원가가 인건비로 금액은 약 8,936억 원입니다. 이를 총 매출에서 비율로 계산해보면 약 30.5%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 등을 다 포함한 금액으로 스타벅스에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6,895만원에서 인건비를 빼주면 6,890만원 빼기 3,931만원 하면 2,964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서 전기 수도요금을 차감해줘야 하는데요. 수도 광열비 항목을 찾아보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6억 원으로 매출액의 약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 광역비를 차감해주면 2,964만원 빼기 232만원 하면 2,732만원 남았습니다. 거기 스타벅스의 경우 미국의 스타벅스 본사에 일정 금액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2021년 전까지는 총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가 스타벅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어 로열티 지급 기준이 매출액에서 순매출액으로 변경이 되면서 정확한 금액을 알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금액인 매출액의 5%라고 그냥 가정해서 차감하는 것으로 감안하고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2,732만원에서 로열티 5% 644만원을 빼주면 2,088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소모품비 및 기타 잡비를 차감해주면 됩니다. 소모품에는 빨대, 냅킨 캐리어 등 기타 소모품 등이 모두 들어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비와 기타 잡비용을 합한 금액은 약 373억 원이고 전체 매출액의 약 1.3%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2,088만원 빼기 총 매출액 곱하기 1.3%인 168만원을 빼주면 약 1,920만원입니다. 이 1,920만원이 일매 424만원 스타벅스 매장에서 얻어갈 수 있는 한 달 예상 순수익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제 수수료 및 감가상각비, 세금 등은 차감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매출액은 상당히 크지만 실제 평균 수익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 매출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 시장은 엄청나게 포화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스타벅스의 경우는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건 개인이 할 수 없다는 점이겠죠. 요즘 들어 스타벅스도 매장 증가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데 점점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